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 정도쯤은 다 겪는 일 아닌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등이 묵직하게 아프고, 밥맛도 조금씩 떨어지고, 체중도 은근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오늘 하루 조금 피곤해서 그랬겠지.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몸은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췌장암, 의사들조차도 가장 무서워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암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루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나치고 맙니다. 하지만 췌장암도 처음부터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초기에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 때입니다. 초기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몸은 분명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달라졌어. 나를 한번 봐줘. 그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는 사람만이 췌장암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놓치기 쉬운 췌장암의 초기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70대 이후 췌장암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지금, 이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이 왜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는지 먼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췌장의 위치입니다. 췌장은 위장, 십이지장, 간, 담도 사이, 복부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시경으로도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겨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췌장은 아파도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생겨도 등이나 복부 안쪽에서 묘하게 은근히 불편할 뿐입니다. 췌장암은 처음엔 속삭입니다. 조금 더부룩해. 오늘따라 식욕이 없어. 어디가 묵직하네? 그러나 이 소리를 우리 대부분은 다른 이유로 돌려버립니다. 나이 탓, 음식 탓, 그냥 컨디션 탓.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몸의 변화가 더디고 반응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미묘한 증상을 흔한 노화 증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췌장이 특별한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더라도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해도 단순한 식습관 문제로 생각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걸 그냥 위장 약 하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암은 우리의 습관적인 무관심을 틈타 자랍니다. 아프다고 느낄 즈음엔 이미 몸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췌장암이 위험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 췌장암을 우리는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몸이 처음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부터 중요한 경고 신호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징후 1단계. 처음 시작되는 몸의 미묘한 이상 신호들. 첫 번째 변화는 식욕입니다. 음식은 똑같이 나오는데 젓가락이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예전엔 잘 먹던 반찬인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갑니다. 한두 번은 그냥 입맛이 없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3일, 5일, 일주일 이상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체중입니다. 따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며 처음엔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좋은 체중 감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거나 어딘가에서 과하게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화의 질감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날이 자주 생깁니다. 음식을 적게 먹었는데도 속이 꽉 찬 느낌이 들고 가스가 자주 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위가 약해졌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불편함이 췌장의 기능 저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력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힘이 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면 금세 피곤하고 쉬고 싶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부에 묘한 묵직함을 들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픈 것도 아닌데 뭔가 안쪽이 묵직하게 잡히는 느낌, 배 전체가 조이는 듯하거나 등 뒤까지 살짝 연결되는 통증이 있다면 췌장 주변의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하나는 작고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겹쳐서 반복된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를 노화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작게 그리고 조용하게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조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정도면 의심해야 한다는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징후 2단계. 좀 더 뚜렷해지는 이상 징후. 첫 번째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입니다. 보통 위장 문제는 전날 과식했거나 야식했을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침 공복인데도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단순한 위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제를 먹어도 상쾌해지지 않는 날이 이어진다면 췌장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이면 심해지는 묘한 통증입니다. 하루 종일은 괜찮은데 잠들기 전 혹은 새벽 무렵 등 한가운데나 왼쪽 옆구리 근처가 뻐근합니다. 이 통증은 움직여도 나아지지 않고 누워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세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통증입니다. 그러나 췌장은 등 쪽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면서 등 쪽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간 통증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혈당 수치입니다. 당뇨가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혈당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기존 당뇨가 이유 없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최근에 단 걸 좀 많이 먹었나? 운동을 못해서 그런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흔들릴 정도로 손상이 시작되었다면 췌장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징후 3단계. 위험을 알리는 명확한 경고음, 놓치면 안 되는 증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색의 변화입니다.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평소보다 어두운 누런빛을 띠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눈동자 흰자 부위까지 노랗게 변한다면 이건 황달일 수 있습니다. 췌장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고이게 됩니다. 그 담즙이 피부와 눈에 쌓이면서 황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건조한 겨울도 아닌데 피부가 이유 없이 간질간질하고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크게 붉어지지 않아도 자꾸만 긁게 되는 이상한 가려움. 이것도 담즙이 혈관을 타고 피부 아래로 침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췌장이 소화 효소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변이 흰빛이나 회색빛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에 둥둥 뜨는 변이 자주 보인다면 지방 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많지 않았는데도 이런 변이 계속된다면 췌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구역감입니다. 식사 직후 먹은 것이 목에 걸린 느낌이 들거나 헛구역질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고 입안이 깔깔하거나 미식거립니다. 이것도 췌장의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의 압박감 혹은 복부 팽만감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풀어 있는 듯한 느낌, 속이 더부룩한 수준을 넘어서 마치 배에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묵직합니다. 이런 증상은 암덩어리가 소화기관을 압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운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는 무력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너무 무겁고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오고 하루 종일 빈 몸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는 아주 넓고 깊게 퍼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큰 목소리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췌장암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징후 4단계. 마지막 기회, 절대 지나쳐선 안 될 긴급 증상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변화의 폭이 다릅니다. 이제 몸은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외칩니다. 이제는 스스로 멈춰 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식사가 중단됩니다. 이전까지는 입맛이 없었다면 이제는 아예 음식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반찬도 입에 넣기조차 싫고 억지로 먹어도 금세 메스꺼움이 밀려옵니다. 췌장이 더 이상 소화를 감당하지 못하면 음식 섭취 자체를 몸이 거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집니다. 2kg이 아닙니다. 한 달 사이 5kg 이상 계속 줄어드는 체중, 특히 근육이 빠지고 몸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밤마다 잠을 깨우는 극심한 폭통. 통증이 특정 시간대에 반복된다면, 특히 밤, 새벽에 복부 깊은 곳이 아프거나 등까지 묵직한 고통이 퍼진다면 이는 더 이상 스트레스나 체한 것이 아닙니다. 이 통증은 점점 더 강해지고 진통제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생활이 중단됩니다.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 집안일도 외출도 대화조차 힘겹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충분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숨이 차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 전체가 이제 한계야라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호흡이 평소보다 가빠지고 불규칙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평소보다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은 췌장암이 이미 다른 장기, 특히 폐나 횡격막 부위까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무기력감과 혼란. 이제는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기분도 무너집니다. 말수가 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거나 말을 하다 멈칫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전신 기능 저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고민할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병원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췌장암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사와 진단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신호들이 있을 때 어떻게 검사를 받고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검사 고려 대상입니다. 최근 3개월 내 5kg 이상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었다. 평소와 다른 식욕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됐다. 복부, 특히 등 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반복됐다. 혈당 수치가 갑자기 상승했거나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했다. 소화불량, 변비, 배변 불편감이 반복되고 있다.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1명 이상 있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로 검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하고 몸에 해가 없어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췌장은 위장 뒤에 숨어 있는 구조라 초음파에서 일부만 보이거나 장내 가스로 인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만으로 췌장암을 100%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사로 넘어갑니다. 바로 복부 CT입니다. 혈관과 조직 구분이 가능하고 암의 위치와 크기를 비교적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을 때는 MRI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췌장 부위를 부드럽고 자세히 볼 수 있어 초기 병변 탐지에 유리합니다. 다만 MRI는 검사 시간이 길고 일반 병원보다는 대형 병원에 예약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췌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입으로 넣은 내시경을 통해 췌장 바로 옆까지 접근해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작은 병변도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면 마취가 동반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한꺼번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가볍다면 초음파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후에 필요시 CT나 내시경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CT 혹은 MRI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력과 당뇨가 동시에 있는 경우, 등 통증과 체중 감소가 같이 나타난 경우, 황달 증상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검사를 받기 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검사 일정을 미루지 마세요. 췌장암은 증상이 하루 이틀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검사 후 결과가 애매하더라도 담당 의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검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예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췌장암의 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검사로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췌장암은 한 번의 검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생활 속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췌장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천천히 먹기와 가볍게 먹기입니다. 췌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빨리 먹으면 췌장은 쉴 틈 없이 긴장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식사라도 30분 동안 천천히 먹으면 췌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자주 하는 일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훨씬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보다 수분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입맛이 줄고 기름진 음식이 오히려 당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식재료입니다. 튀김, 삼겹살, 지방이 많은 육류보다는
찌고 삶고 데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과 반찬의 비율을 조정해 보세요. 국을 한 숟갈 더 먹고 기름진 반찬은 한두 젓가락만, 이렇게만 바꿔도 췌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무리 없는 운동으로 당 조절을 돕는 것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쉽게 오르고 췌장의 부담도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매일 20분 이상 걷기 혹은 앉아서 하는 간단한 발끝 들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저강도 활동입니다.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숨이 조금 찰 정도로, 땀을 조금 흘릴 정도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속을 비우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간식, 야식, 수시로 드시는 간편식 등 췌장이 쉴 시간이 없으면 계속해서 효소를 만들며 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외에 하루 10시간 이상은 위장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8시에 첫 끼를 드셨다면 저녁은 6시 전후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만 드세요. 밤에 췌장을 쉬게 하는 것이 노년기 췌장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를 천천히 풀어주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속 염증 반응을 자극해 췌장의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위장도 췌장도 긴장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마당을 걷거나 따뜻한 물로 손을 씻는 것처럼 작고 반복 가능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췌장은 지금은 괜찮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쉬고 움직입니다. 그 일상이 곧 췌장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걸 먹으면 췌장이 힘들까? 지금 이 통증 그냥 넘겨도 될까? 이 질문을 하루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 한 번의 질문이 내 몸을 살리고 췌장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췌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췌장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조기에 알아채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5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췌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작게 나타나는 변화도 무시하지 마세요. 입맛이 줄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밤에 등이 뻐근한 날이 많아졌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지 말고 그 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세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받는 검사가 진짜 당신을 지켜줍니다. 초음파는 부담도 적고 검사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꼭 건강검진에 포함해서 췌장을 점검하세요. 세 번째, 식사 습관을 췌장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빨리 먹지 않고 기름을 줄이고 하루에 한 끼는 꼭 가볍게. 이 단순한 변화가 췌장을 덜 지치게 하고 염증과 암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네 번째, 움직임이 곧 예방입니다. 많이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20분 가볍게 팔을 흔들며 집 앞을 도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 췌장이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혹시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확인하세요. 의심이 든다면 미루지 마세요. 병원에 가는 것이 겁나는 게 아니라 늦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췌장암은 가족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당신이 지키는 하루의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줄이고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현명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